해야 된다. 다 있을 때 좀 해야 되는 얘기라도 해서 아마 다음 학기 오실 때 연결되는 내용일 거예요. 자, 일단 창작이라는 거 여러분 좀 처음 어쨌든 대학에서 좀 해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시스템상 여러분들이 뭘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고, 뭐 좋은 것도 있고, 뭐 나쁜 것도 있고, 어떤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을 텐데, 원래 이제 웹툰이든 만화든 어떤 예술 분야 쪽에 뭔가 가르친다라는 개념은 조금 원래 모순이 좀 있긴 해요. 왜냐면은 남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자기가 개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은 오늘은 좀 넘어가고, 웹툰 배우는 방법 이거 봅시다. 여러분 이 단계에서 지금 어디 있어요? 대학교 와 있죠? 대학교 말고 일단 볼게요. 학원에서는 기초 드로잉이나 뭐 테크닉 훈련 많이들 할 거예요. 그리고 시험 혹은 상위기간, 여기서 상위기간은 대학이든 뭐 대비 준비든 상관없겠지만 그거를 진학을 대비하는 중단기 시설이고, 요거 많이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입시 미술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웹툰 캠퍼스, 제가 얼마 전에 저 홍보도 올렸었죠. 지금 딱 좋은 시기니까 지금 신청하면 여러분들이 그 작가들한테 어떤 1대1까지는 아니고 한 5대1 정도 될 거예요. 숫자로 따지면. 밀착 좀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진흥원에서 지역작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로 운영하는 단기 프로젝트형 한 2개월, 길면 뭐 한 2개월, 짧으면 한 4주 이 정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대단히 내실이 있고 괜찮아요. 저도 이쪽에 약간 관여를 했었고, 커리큘럼 같은 거 조금 했었고, 강사로도 일을 했었고, 저도 여기서 배웠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으로 여러분들이 웹툰을 배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중에 요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건 일단 뭐 자발적이어야 되니까, 앞에 했던 얘기 생략하는데, 자발적이어야 되니까, 일단 알아만 두세요. 여러분은 인터넷 안에도 뭐 이렇게 클럽 만들고 이런 거 많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사실 이쪽이에요. 제일 좋다기보다는 제일 밀착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쪽이에요. 과외 받는 거예요. 과외. 1대1로. 어떤 작가님이나 아니면 어떤 경험자, 실무자한테 밀착형 관리를 받거나 수시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집중적인 소금의 교육 과정이고, 물론 이제 뭐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실무에 직접 뛰어드는 거예요. 도제식 교육으로 문화생 생활을 해본다라든가 어시스턴트 활동을 한다든가 현장에 이제 투입해보는 거지. 그래서 실전 경험을 쌓는 거. 그 다음에 독학입니다. 이 중에 가장 만만하면서도 가장 힘든 게 요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거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원래는 필요 없는데, 운동이랑 똑같아요. 운동도 그냥 가가지고 열심히 틀고, 하루에 규칙적으로 몇 시간씩 운동하면 그냥 건강해져요. 그게 싫으니까 트레이너한테 도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요. 유튜브 보고, 운동 영상 보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지 혼자 작고 써보고, 영상 강의도 많으니까 수강하고, 어떤 계속 원고를 만들고 습작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커버는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왕도임에도 불구하고 요걸 힘들어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대학교에 왔으니까 다양한 기대와 다양한 실망과 다양한 어떤 성과와 한계를 봤을 거야. 대학은 얘네들이랑 뭐가 다르냐면 대학교고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인문교양기관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지식기술도 물론 요즘은 많이 산학연계 프로젝트니 어쩌니 해가지고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문교양을 어떤 가르치는 기관이고, 교수님이나 강사님이나 혹은 주변 선후배 학생들끼리 이루어지는 그 네트워킹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상적인 상담이나 피드백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배우느냐? 문제 해결이랑 소통. 여러분들끼리 소통 지금 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아직 미흡한 경우도 있잖아요. 만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계속 쌓고 삶에 대한 관점을 넓혀주는 장기 종합교육기관이에요. 종합이 붙었어요. 그죠? 다른 것들 학원은 종합학원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요거 차이만 알아두고 봅시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하게 될 텐데, 요건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고민 상담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많이들 물어보거나 많이들 지금 뭐 빡쳐하거나 많이들 그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한 6개, 8개 정도 한 모아봤어요. 그거에 대한 해법이라고 생각할 건 없는데 좀 봅시다. 자, 이 고민 많이 하고 있죠. 전공이랑 무관한 수업인데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손 들지 말아봐요. 그거 봐, 많이 하잖아,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생각 나도 했고요. 나도 대학 다닐 때 했어요.
예를 들면 팔씨름을 잘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두근 훈련만 계속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른 수업을 듣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고기만 먹거나 야채는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마인드 케어는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여러분이 지금 잠입 취재를 왔다, 내가 이 세계 체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두루 알아둬서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일단은 두루 알아두면 나쁠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중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돼요. 귀한 경험이 되는데,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는 귀한 경험으로 만들래? 아니면 내가 하기 싫어 죽건데 그냥 억지로 한번 해준다, 아유 이제 끝났다, 아이고 만세, 이렇게 어떤 헛된 경험으로 만들지가 사실 여러분 선택의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잘 했으면 좋겠고, 요 기관은, 대학교라는 기관은 기술 학원이 아니라 기술 막 해가지고 막 그 테크닉 뭐 이거만 계속하는 학원이 아니라 종합대학교 본연의 의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써놨죠. 인문교양 자기기술 신상교육 요거 써놨죠. 요거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하는 기대치와 또 다른 기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와 독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다를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른 기대치를 다 갖춰줬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기대를 높여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대안을 이렇게 삼습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요거를 계속 굴려나가는 수십 년의 노하우가 쌓인 곳이 전국 각각의 대학교고, 그 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 독립운동가들도 가장 먼저 했던 게 저 총 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학교 세우는 거였어요. 뭘 배우게 해야 된다. 뭔가 거기서 뭔가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뭐 사상과 가치와 문화를 안다 해서 그걸 세웠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는 학과 수업을 첨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면 왜 그렇게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저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했어요. 부전공, 복수전공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이 있어요. 어디 갔나? 수강 가능한 학점 초과돼가지고 수강 신청이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만약에 내가 저 의상 무슨 디자인 학과에서 웹툰으로 꼭 내가 개인적인 그 꿈을 이루고 싶고 취미 생활을 넘어서 너무 좋은데 수업 좀 참가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누군가 간곡하게 만약에 요소를 했다. 그러면 과연 제가 그 학생한테 침을 뱉을까요?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한테 아마 양해를 구하고 같이 좀 저 구석에서 이렇게 서 있기라도 하면 안 되겠냐, 양해를 구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그 학생한테 침을 뱉을까? 아니죠. 일단은 의심은 하겠지만, 얼마나 가나 보자 하겠지만 일단 청강을 하게 해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제도를 넘어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빵꾸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나는 학과 수업에 좀 괜찮은 뭐 교양 과목이라든가 전공 과목이 있으면은 청강을 요청했을 때 내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은 허락할 것이다 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체험이나 특강이라든가 이 학교에서 막 운영하는 방학 중, 학기 중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찾아가지고 조금 알뜰살뜰하게 좀 이용해 봤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대안으로 또 하나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수업을 수강했을 때 그 방식이랑 과제 제출 등을 여러분이 최대한 자기식으로 수렴을 시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어디 갔노? 자기 성향이 이러이러하다, 자기 전공이 이러이러하고 내 꿈은 이겁니다 라고 자기가 정확하게 확정됐을 때, 확신됐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대체 과제를 하게 해달라고 읍소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수업을 최대한 제 방식대로 조금 해석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과제를 좀 제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과목이 있으려나? 내가 예를 들 수는 없고, 예를 들면 해물찜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그 해물찜의 역사와 안에 들어가는 재료와 조리법과 레시피를 배우는데 내가 이거 호텔 조리학과에서 이걸 왜 배워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들게 생각만 하면 본전이 안 뽑히고요. 나는 그러면 음식 만화 혹은 내가 대화, 여러분 영화 보면 뭐 먹으면서 얘기하는 씬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그런 연출 방법에 대해서 이번 학기는 최대한 연구해 보겠다. 그러면은 이 조폭 보스가 지금 얘를 협박하는 장면인데 무슨 음식을 먹는 게 어울릴까? 새우를 와드득 씹으면서 살벌한 말을 하면 어울리겠다. 알았다. 그럼 그 장면을 내가 폰티로 그리고 해물찜에 이해 뭐 요거 약간 멘트 적고 교수님 봐야 되니까 이거를 제출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아니 조리학과 와가지고 이게 무슨 쓸데없는 과제를 했냐라고 과연 침을 뱉을까요? 아닙니다. 이 학생은 대단히 자기식대로 어떤 이 수업을 활용하고 있구나, 내 수업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받아요. 그렇게 모든 방식, 여러분이 듣기 싫은
이거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를 수업에 들어갔을 때는 약간 과제 자체, 수행해야 되는 미션 자체를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기가 신뢰를 그 담당 교수님한테 주세요. 학기 초에 면담을 신청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대학이 요구하는 기관이라고. 상담하고 피드백하고 인성교육하고 이 사람 케어하는 기관이라고. 물론 숫자가 너무 많아서 밀착 케어는 안 되더라도 들이댔을 때 침은 뱉지 않는다. 내가 침 뱉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그죠? 다음은 똥 눈다 해야지. 어쨌든 그걸로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음으로 많이 또 읍소하는 게 그거예요. 과제가 너무 많아요 라고요. 과제가 너무 많아요. 행복할 텐데 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꼰대 같은 소린가? 행복할 때 맞아요. 왜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주어질 인생의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해야 될 마감이 있을 거고, 제출해야 될 서류, 뭐 지원서, 뭐 미팅 준비, 계약 뭐 이런 거 엄청 많을 텐데, 그때 주어진 과제들에 비하면 지금 완전 애교 완전 병아리 애교 과제예요. 진짜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이유는 여러분이 한 졸업하고 난 뒤에는 아무도 여러분을 강제를 안 해줘요. 왜 제출 안 했냐, 왜 수업 안 왔냐, 뭐 지금 뭐 하고 있냐, 어디까지 됐냐, 뭐 이 말을 안 해줘요. 그냥 각자 자기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똑똑똑 해갖고 만나주세요. 겨우 해야지 만나주고, 예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가 준비한 건데, 예 놔두고 가세요. 뭐 이래요. 모욕적인 순간도 엄청 많고, 과제를 내주지도 않고 누가 그걸 채점도 안 해주고 피드백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나는 좀 이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그리고 과제는 필수고요. 뭐 독학도 마찬가지인데 스스로 과제를 줘야 내가 뭘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크로키 100장 하겠다. 과제를 줘야 내가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결국 과제하는 거고 과제 수행하는 거예요. 모든 공부는. 그래서 과제는 필수고, 다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왜 내가 이 과제를 해야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이 과제를 수행하면 나한테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와 코칭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이거는 1차적으로는 교수 책임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내가 헬스 트레이너인데 요 풀업 이거 약간 무게 조금 도와주는 보조도구를 써가지고 풀업을 15개씩 5세트를 하세요. 그럼 등 운동이 어떻게 이렇게 되고, 여기 등판이 넓어져야지 어깨나 프레임이 넓어지고 여러분 등살이 빠집니다. 구구절절 설명해주고 자세 잡아주고, 오케이 잘합니다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풀업 15개씩 5세트 하세요. 내가 10분 뒤에 올게요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코칭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고 에너지를 심어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제를 내줬을 때 1차적으로는 그 교수님이 좀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은 드는데, 근데 만약에 그냥 트레이너도 그런 스타일이 있는 거 알죠? 일단 빡세게 굴려놓고 15세트, 15개씩 5세트 요거 하고 똑같이 요거 10개 다 굴려가지고 땀 흘린 채로 나중에 내한테 오세요. 이렇게 칭칭거리다가 나중에 친절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 알죠? 여러분 나중에 그 교수님이 이렇게 내 과제에 동기부여를 안 해주냐 원망만 하지 말고, 그냥 그러나 수동적으로 누가 동기부여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습관을 지금부터 가지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한테, 강사분들한테 기대를 막 심어주고, 왜 기대를 안 해? 내 기대에 못 미쳐라고 투덜거릴 바에는 내가 돈 좀 뽑는 게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안으로는 이걸 제시할게요. 최대한 과제를 돌려막아라 라는 거야. 과제를 돌려막는 게, 내가 이 수업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 과제에 아까 내 팁을 줬잖아요. 이렇게 자기식으로 수렴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과제를 돌려막아요. 단 이제 합법적으로, 진짜 너무 심하다 싶은 상식 선에서 어떻게 하느냐, 보존 수업이 있다고 쳐요. 보존 수업이 있으면 여러분을 그 보존을 읽고, 예를 들면 독후감 쓰나요? 네. 특정 수업을 너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수업 좋다고 보거든,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 식으로 각색을 하거나 스토리화 합니다. 어떤 특정 부분을. 다는 못 다루잖아. 장편 대서사시잖아. 그건 못하니까 마음에 드는 씬이나 시퀀스가 있을 거예요. 혹은 마음에 드는 애착이 가는 이 캐릭터는 어쨌든 잘 뽑힌 것 같다. 이 캐릭터는 요즘 현대 기준으로 보면 가수 누구누구가 모티브로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시각화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의상이나 배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이미지 자료들을 막 구글링 해가지고 그것들을 내가 그립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나 웹툰의 그 장면을 내가 그대로 그려놓은 배경이나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원고에 써먹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업의 과제를 돌려막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클립 스튜디오에 일러스트 그 수업에 들어와.
뭐 드로잉 뭐 수업이 있을 거고 원고 수업이 있을 거고 뭐 막 있을 건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소스 삼아서 요거 공부하는 김에 몇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과제는 요거를 내고 특정 과제는 요거를 내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소스로 깊은 고민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퀄리티가 낮지가 않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렇다고 왜 이 수업에 냈던 이 독후감 요거를 내 수업에 내느냐라고 이제 막 욕하지는 않을 거예요. 역시나 침뱉진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플러스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독후감만 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그려놨던 시각화했던 스케치 자료나 여기서 내가 연구 배경 그때 당시에는 요런 의상이나 배경이었을 것 같다고 내가 가상으로 그려놓은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거를 사파처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첨부해가지고 넣었을 땐 여러분 그 보존 수업에 그 누구보다도 돋보이는 과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원고 수업 때 그림을 냈을 때 물론 이제 말을 하는 게 좋죠. 보존 수업 때 냈던 그거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내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전 조사 취재했던 자료들은 요것들이며 그거의 요약본입니다. 이것도 첨부 삼아서 같이 봐주세요라고 했을 때 원고형 과제를 낸 수업에서는 이 친구 정말 열심히 하네. 이 수업을 말을 더블로 듣겠죠. 그래서 과제를 돌려막기 하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합법적 상식선에서 하라는 말은 두 개의 수업이면은 2.5의 노력을 한다, 아니, 두 개의 수업은 2.5 맞죠? 2.5의 노력을 해서 두 개를 제출하는 게 멋진 결과가 나오지, 두 개의 수업이 1인데 1의 노력을 해서 둘 다 돌려막아야지 요거는 과제 수행이 아니죠. 내가 말했잖아. 과제 수업은 자발적이고 동기부여가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 과제 수행 시에 습득한 뭐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상식이나 지식들, 정보, 어떤 노하우, 이거를 자기 작품이나 삶에 써먹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한다. 영어를 했을 때 여러분 영어가 가장 힘든 이유는 처음에 뭐 때문에 힘드냐면 어순이 달라서 그래요. 걔네들 서양식 사고와 동양식 사고가 다르다는 그 다큐멘터리 좋은 게 있는데 동과 서라고 혹시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들어본 적은 없어요? 서양식 사고는 완전 세상이 나 중심인 게 서양이고 우리 중심인 게 동양이고, 예를 들면 동사형으로 사고를 하는 게 서양이고 명사형으로 사고하는 게 동양이고, 그게 은밀히 달라요. 그래서 걔네들은 주어랑 동사부터 항상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I run fast, 나 빠르게 달린다. 그러니까 어순 자체가 달라서 얘네들이 어려워요. 근데 그 어순이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사고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결론부터 수식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다양한 수식. 교수님 제가 사실 어제 뭐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나가가지고 막 번개를 맞은 것 같아요. 갖고 막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과제를 못했어요라는 게 하고 싶은 말 아니야? 맞죠? 근데 서양은 과제 못했어요, 제임스. 왜냐하면 because I'm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고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동서양 사고는 어떻게 다른가? 서구권이랑 요 동양권이랑. 그 다음에 요거를, 그러니까 영어를 배워놨을 때 그거를 배워놓은 어떤 어감, 어순을 익히면 캐릭터의 대사빨을 교장하는 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 따라 도치법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죽을래 너? 하는 사람이 있고, 너 죽을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살짝 해줘도 캐릭터 성격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게 낫고요. 코딩은 내가 이게 카바가 불가해요. 내가 코딩 때 뭘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코딩 배우는 학과에서 자퇴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거 나는 또 대단히 문과적인 인물이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름이 너무 멋있었어요. 모모 대학교의 정보과학부라는 데를 제가 입학을 했었는데, 우와, 정보과학부 막 멀티미디어 특성화 막 너무 억수 멋진 말이었는데, 들어가서 배우니까 코볼이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그 다음에 C++ 이런 거 압니까? 나무 웹 에디터 아무튼 그런 걸 배우더라고요. 그래갖고 박스에 넣고 BR 박스에 닫고 그러면 한 칸이 띄어진다. 신기하다. 근데 뭐 내가 이거를 4년 배워야 된다고? 이러면서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해갖고 자퇴할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한 수업만 듣는 거면 나는 찬성합니다. 한 수업만 들으면 된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알고리즘이라든가 자기가 영 안 되는 이과적인 사고에 대한 그걸 체험을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들으면 어떨까라고 내가 좀 카바를 쳐봅니다. 내가 카바 칠 이유는 없어요. 그 수업들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아니고.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저 네이버의 뭐 싱커라든가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 뭐 언어를 통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 전자 히어로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써먹는 분도 있어요. 권혁주 작가님이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과제는 절대 줄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이제 방학이니까 좀 쉴 수 있겠다. 다음 학기는 좀 널널했으면 좋겠네. 라든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몰라요. 또 어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과제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제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졸업할수록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절대 줄지가 않으니까 어른답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아마 여러분이 다음 학기 혹은 내년부터 시작할 고민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발표를 시킴으로써 특히 대학교라는 기관과 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발표를 통해서 업무 능력을 신장시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발표를 시키거든요. 발표가 너무 부끄러워요. 이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발표하는 게 너무 부끄럽다, 부담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가 가장 많이 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스스로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요약이 안 됐는데 뭔가 이론적으로는 이렇다, 기술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게 정리가 확 되고 공부 많이 될 때가 뭐냐면 누구한테 뭔가 그거 공부시켜줘야 될 때예요. 그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는 허덕이는데 혹시나 이제 후배라든가 누가 뭐 좀 가르쳐줘라고 한 시간 뒤에 갈게 이러면 후다닥 여러분이 뭐 찾아볼 겁니다. 만져볼 거고, 맞다,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메모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누구한테 발표할 때 공부가 제일 많이 돼요. 발표라는 거는 그 발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전이라는 걸 합니다. 의전이 뭐죠? 의전. 국가 원수가 방문했을 때 의전하죠. 여기 레드카펫 깔고 여기 서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식순 뭐 이렇게 정해놓고 시간을 지키고 뭐 하는 모든 것들, 형식적인 것들, 그런 거 의전이라고 하잖아요. 발표는 사람들을 내한테 강제적으로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앞에 서가지고 나의 조사 결과와 생각과 판단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향후 과제 등을 어떤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 준비할 때 공부가 사실은 제일 많이 됩니다. 그만큼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구성과 연출의 문제예요. 여러분 앞에서 PPT를 만들고 그거를 전달할 때 결국 스토리텔링인데 내용을 전달하는 게 스토리텔링이고 연출이에요. 내 의도를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그게 잘 전달됐을 때 연출이 성공적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그 작품하는 거랑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랑 연출을 고민할 거고, 발표할 때 의전을 준비할 거고, 이 대중의 반응을 그때그때 연구하고 체크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운 이 내용이나 이런 스킬들을 체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라 라는 거고, 발표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운명을 봤을 때 대체로는 씁쓸한 결말을 맞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혹시 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책장에 막 수만 권 쌓아놨는데,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이상하게 무식해 보이는 사람 없었어요? 나예요, 방금? 나라고? 그런 경우 있잖아. 아니, 책이나 독서량도 엄청 많고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걸맞지 않은 상식을 보여주거나 말투나 언행을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발표를 안 해봐서 그래요. 발표란 말이 꼭 여기서 앞에 서가지고 이게 아니고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 내가 배운 것들이나 뭐 어떤 상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된 소통을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 진짜 인간 그러지 마라 라고 쓴소리 몇 번 들어야 되는데, 쓴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은 아마 차단했을 거예요. 너 안 봐.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지 말 들어주는 사람만 이렇게 했을 거라. 그래서 발표를 누군가와 소통을 안 해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는 대빵 아는데 써먹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요 발표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설정이랑 스토리 100개 써놓으면 뭐예요? 연재를 안 해보면 그냥 썩는 거지 뭐.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누구한테 내 스케치나 아이디어나 설정이나 뭐 폼티를 보여주는 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점점. 자, 그럼 발표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처음에 기획합니다.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지? 이런 건 전반적인 걸 기획하고 조사한 걸 요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 한 권을 다 읽은 다음에 발표해봐라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는 방식의 발표도 발표죠. 대신에 의전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책 한 권 다 읽는 5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의전을 정하는 거예요. 형식들을. 그래서 한 페이지당 한 줄 정도로 요약하자라는 어떤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고 각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그대로 순서로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리를 거기다 가미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감상을 이 책의 관찰자 시점으로 나온 그 제이크의 시선에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정하는 거예요.
제이크로서는 나는 그때 주인공이 방황을 하며 가출했을 때 나는 이런 심정이었어.